41번 순환탈가스법에서 상승관에 치입하는 것은, 자, 순환탈가스법은 진공탈가스법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용광이 있으면요, 이때 여기에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진공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진공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진공을 뽑을 때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내려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때 여기다가 이제 한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상승관,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걸 보고 순환탈가스법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하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상승관 쪽으로 여기다가 가스를 불어넣거든요. 가스를 불어넣어서 이쪽으로 강제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가스를 불어넣어 준 걸 보고 그 취입가스가 바로 아르곤가스입니다. 아르곤가스. 아르곤가스는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질소는 이때 사용을 안 합니다. 질소도 같은 불활성 가스인데 질소는 용광 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질소는 쓰질 않고 아예 아르곤 같은 경우는 아예 용광 중에 남아있질 않는다 얘기죠. 그 다음에 42번 침지 노즐을 사용하는 대형 연주기에서는 파우더를 사용한다. 우리가 연속 주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몰드가 있으면 몰드 구멍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턴디시라고 하는데 턴디시에 있는 여기에 용광을 샘물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처음 초기에 요 밑에를 막고 있다가 이렇게 샘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냉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점점 굳어갈 때 이때 요거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고 막고 있는 걸 보고 더미바를 잡아당기면 여기에는 이것이 점점 고체가 되면서 밑으로 쭉 딸려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연속 주조인데 이때 파우더를 요 위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용광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은 이것이 요 표면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요 파우더가 요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몰드하고 부착도 안 되게끔 하면서 또 잘 빠져나가게끔 그 뭐 윤활 작용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파우더 기능 보겠습니다. 열 방산을 도와준다? 아니죠. 방지하는 거죠. 우회를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기와의 산화를 방지한다. 맞죠. 우회를 덮고 있으니까는 공기하고 접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융된 파우더가 주요형부에서 제가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 했죠. 그 다음에 각종 요 용광 중에 비금속 개체물이 있다. 그러면 같은 여기 있는 파우더도 주성분이 CaO하고 SiO2가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금속 개체물 같은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 청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열방산을 도와준다는 아닙니다. 열방산을 방지가 맞다. 43번 레이들 용광을 진공실내에 넣고 아크 가열을 하면서 아르곤가스 버블링하는 방법으로 프랭클 모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레이들의 용광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진공조에다가 통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크로 흑연 전극을 집어넣어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거 보고 프랭클 모화법, 이 형태를 또는 뭐 VAD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VAD. 그래서 여기에 VAD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과 가열이 가능한 건 VAD. 그 다음에 VOD 같은 경우는 진공만 되고 가열이 안 됩니다. RHOB도 마찬가지예요. RH법 아까 우리 앞에서 순환탈가스법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진공만 가능하지 가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DH법은요. DH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가스를, DH법은 흡인 탈가스법이죠. 흡인법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DH법은 이렇게 용광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진공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서 진공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공 처리는 되는데 가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공과 아크가 가능한 거 VAD라고 합니다. 44번 연속 주조 설비에서 주조를 처음 할 때 주역 밑을 막는 거. 아까 이 앞에 문제 할 때요. 여기에서 초기에 밑을 막고 있는 걸 보고 더미바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래야 여기다가 쇳물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그냥 뚫려 있는데 뭔가를 초기에 막고 있어야 여기에 있는 용광이 흘러내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더미바가 되겠습니다. 턴디시는 아까 요 위에 집어넣는 그 용광을 몰드로 넣어주는 게 턴디시고 이제 더미바죠. 더미바. 45번 주형과 주편의 마찰을 경감하고 구리편과의 용착을 방지해 안정한 주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연속주조 여기에서 주편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나올 때요. 이때 나올 때 여기에는 주편이 이렇게 쭉 딸려 나오려면 여기에 안 달아먹고 잘 나오게 하려면 이때 요 몰드 판을요 이거를 진동을 해줍니다. 근데 진동을 할 때 이렇게 좌우로 진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로 진동을 합니다. 상하로 흔들흔들 해주면 이것이 싹싹싹 잘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형 진동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형 진동장치가 있어갖고 이거를 상하로 진동시킨다. 그래서 이거 진동장치가 바로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보고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때 생기는 주편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이 생기는 걸 보고 이걸 오실레이션 마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주형 진동을 보고 오실레이터라고 그랬죠. 주형 진동장치.
그다음에 46번. 주조 중 투입되는 파우더의 역할로 틀린 것은 아까 비슷한 게 있었죠. 용광 당면의 산화 방지 맞고요. 그다음에 현의 용광 유출 방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출 방지 이거는 에이프런이라고 있어요. 롤러 에이프런. 롤러 에이프런이 하는 겁니다. 에이프런이 주편이 이렇게 부풀지 않게 해갖고서는 용광이 유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47번. 전기로 환원조업에서 제재 직후 가장 먼저 투입하는 탈산제는. 그러면 탈산을 하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탈산 단계가 약탈산을 먼저 합니다. 약탈산을 하려면 가장 약한 탈산제니까는 페로망간을 집어넣어요. 페로망간 이것이 되겠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강탈산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48번. 연속주조 작업 중 턴디시로부터 주형에 주입되는 용광의 재산화, 스플래시 방지 중에서 턴디시로부터 주형 내에 잠기는 대화문화. 아까 이거 이렇게 여기가 주형이라 그러면 이때 여기 턴디시에서 여기서 여기 있는 용광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가 용광이 여기까지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노즐이 이 용광이 이렇게 잠겨 있다고 해서 물론 초기에는 안 잠겨 있겠죠. 그런데 점점점 계속 주편을 인출하는 동안 계속 이것이 잠겨 있습니다. 용광이 계속. 그래서 일정한 높이만큼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잡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다 그래서 침지학을 합니다. 침지 노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49번. 연속주조법이 관계 분계법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설명한 거 들은 거예요. 연속주조법은 연속적으로 계속 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거든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겁니다. 1번은. 제품의 사이즈를 다양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크기를 계속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전로의 특수조업법 중 강육에 대한 산소 제트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칠연 압력을 낮추거나 렌스 높이를 보통보다 높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로조업에서 여기서 이게 렌스를 통해서 여기서 산소가 나옵니다. 고압의 산소가 나오는데 이때 요 높이 차이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렌스 높이를 높게 한다는 거거든요.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요 산소의 압력이 약해지죠. 또는 같은 높이일 때 압력을 자체를 낮게 하는 거. 이런 게 압력을 낮추는 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소프트 블로우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프트 블로우. 이거의 반대가 하드 블로우가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하드 블로우. 요 하드 블로우는 렌스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요 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높게 하는 거죠. 압력을 높게 해서 여기에 작용되는 압력이 커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드 블로우다. 그다음에 51번. 용광의 탈산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첨가해서 주입하다. 그러면 약간만 탈산한 거니까는 이런 거 보고 림드강 표현한 거죠. 그래서 거의 탈산하지 않은 강, 림드강이죠. 그래서 킬드강은 완전 탈산한 거. 요거는 완전 탈산. 그다음에 세미 킬드강은 림드강하고 킬드강의 중간 정도 탈산이죠. 중간 탈산. 그래서 이것이 약탈산, 이것이 강탈산, 이거는 중간 탈산. 이 림드강은요, 왜 림드강이라고 하냐? 우리가 요 킬드강 하면 킬이 뭡니까? 킬, 죽이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최대한 죽였다고 해서 킬드강. 세미 킬드강은 반만 죽였다고 해서 그래서 중간 정도 죽인 거니까요. 그래서 세미 킬드강 그렇게 표현한 거. 여기 캡드강은 말 그대로 뚜껑을 씌운 겁니다. 근데 림드강은 뭐냐 이게? 림드강을 왜 림드강이라고 하냐면 용광을 이런 틀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고체로 굳겠죠. 그때 굳을 때 이때 여기에 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O하고 그리고 C 성분이 있겠죠. 우리 탄소 성분하고 이거하고 반응해서 CO 가스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CO나 CO2가 대부분 CO 가스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나가면서 용광이 이렇게 교반이 돼요. 그럼 용광이 교반이 되면 응고 속도가 늦어요. 응고 속도가 늦다 보니까는 편석도 많아지고 좀 조직도 치밀하지 못하고 좀 성질이 나빠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용광이 교반되는 걸 보고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리밍 액션이라고. 요 리밍 액션의 문제도 이제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밍 액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리밍 액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림드강입니다. 근데 이때 캡드강은 말 그대로 캡드 여기다 뚜껑을 딱 씌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는 CO 가스가 여기에 뚜껑 때문에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CO 가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런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밍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콜라가 계속 거기서 뽀글뽀글 할 때 이때 뚜껑을 꽉 닫아버리면 거기서 탄산이 더 이상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캡드강이다. 그러면 품질로 보면 킬드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세미 킬드강, 그 다음에 캡드강, 그 다음에 림드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림드강은 기포도 많고 편석도 많다. 52번 이중표피는 아까 이런 틀에다가 용광을 이렇게 불 때 용광에 이렇게 붓다 보면 이런 데 이렇게 탁 튀면서 여기 튀면서 한번 응고가 돼요. 그 상태에서 또 액체가 또 들어오면 응고된 상태에서 또 액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겹쳐지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제 더블 스킨 이중표피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 스플래시 현상, 플래시 현상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네 4번에.
그다음에 53번 연속 주조 작업 중 몰드에 투입하는 이제 윤활제 주편 냉각 촉진. 냉각 촉진은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마 이건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파우더 역할이 직접 이렇게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도 나오겠죠. 54번 다음 중 혼선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선을 균일화한다. 용선의 저장 역할을 한다. 용선의 보온 역할을 한다. 용선의 인해 함량을 높인다. 혼선누에서도 역시 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해 양은 높이는 건 아닙니다. 혼선누의 기능은 용선 성분 균일화, 저장, 보온, 그 다음에 탈인이나 탈환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로에서 슬로핑. 슬로핑은요 여기에 용광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렌스를 통해서 산소 압력이 이렇게 나오죠. 고압의 순산소가 나오면 고압의 순산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가 용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슬래그가 형성되는데 이 슬래그가 어떻게 합니까? 슬래그와 용광이 이것이 팍 뛰쳐나가죠. 우리 커피나 음료수 먹을 때 여기서 빨대로 어떻게 합니까? 빨대로 훅 부르면 이게 탁 튕겨 나가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용광이 있는 상태에서 고압의 산소를 불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튀쳐나가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저는 슬로핑이라고 해요. 주로 7년 중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7년 초기에 일어나는 거는요.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요건 보고 스피팅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로핑하고 스피팅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 용선을 장입을 하고 용선 장입했을 때 용선만 있습니다. 즉 잼물만 있고 위에 슬래그가 형성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렌스가 내려와서 고압의 산소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분이 철 FE 여기가 전부 다 FE 뿐이니까 이것이 FE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요거 보고 스피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자꾸 이제 조업을 하다 보면 위에 슬래그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슬래그가 거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위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슬로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7년 중기가 된다. 그래서 7년 초기에는 위에 슬래그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용광만 뛰쳐나가는 거. 그걸 스피팅. 그 다음에 7년이 점점 되다 보면 불순물이 제거돼서 아까 SiO2 같은 거, 그 다음에 MNO, 뭐 P2O5, 그 다음에 CaO는 별도로 집어넣고 이렇게 슬래그로 형성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부풀어 오면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니까 이런 게 슬로핑이다. 그러면 이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끔 어떤 문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실기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슬로핑 할 때 여기에 슬래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광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게 고압을 불어넣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품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있는데 여기서 훅 불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요 크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게 불어넣다 보면 커피도 이렇게 뛰쳐나가죠. 그래서 슬래그하고 용광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슬래그만 뛰쳐나간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철 성분도 같이 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용광도 같이 나가는 거다. 그거 잘 나눠주셔야 돼요. 자, 요게 바로 56번 이것이 스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7년 초기에 분출하는 거 스피팅이 된다. 그 다음에 57번 제강 작업에서 사용되는 합금철이 구비해야 한 조건 중 틀린 것은 용광 중에 있어서 확산 속도가 클 것. 합금철 아까 FE 크롬 같은 거 또는 뭐 크롬이라든지 FE 니켈이라든지 또는 탈산에 쓰는 FE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녹아서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클 것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철에 비해서 작을 것 이거는 커야 되죠. 예를 들어서 페로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O하고의 친화력이 커야 탈산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58번 탈산도에 따른 관계의 면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때 림드 관계는 자 림드강은 탈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순물도 많고 편석 전체적으로 고르게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림드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응고 수축한 파이프입니다. 응고 수축에 의한 파이프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 길드강입니다. 길드강. 그리고 편석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미 길드강이죠. 3번이나 4번은. 그래서 위에 이런 응고 수축도 있고 그 다음에 편석도 이렇게 위에 모여 있는 거.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편석은 잔뜩 보이는데 응고 수축한 것이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응고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계속 용광이 교반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 응고 수축이라는 것이 잘 안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는 즉 기포가 그대로 잔뜩 잡혀 있는 거죠. 59번 전론의 관찰 시 안전사항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전로 경동 시 노구 정면에서 정확히 관찰한다. 노 경동을 여러 번 한 후 정밀 점검한다. 슬래그 자연 낙하 위험을 없앤 후 점검한다. 2번은 틀린 것 같은데 노구 정면에서 관찰하면 여기서 열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용융물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2번은 틀렸어요.
60번 다음 중 금속 화재는 자 우리가 화재의 종류를 크게 A, B, C, D로 나누는데 A가 일반 화재입니다. A는 일반 화재, B는 기름, 이거는 일반, 이거는 기름, C는 전기, 그 다음에 D가 이것이 금속 성분에 의한 거예요. 우리 소화기에 보면 ABC 소화기라고 있거든요. 이때 ABC 소화기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화재, 그 다음에 기름에 의한 화재, 전기 화재, 이거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ABC 소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화재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